우울은 객관적인 현실과는 무관하게 기분이 가라앉고 슬픔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병적 기분 장애이며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입니다.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원인이 있고 유전적 신경 내분비 요인, 생물학적 리듬, 그다음에 변역계, 기저액, 시상하부 등의 관련도 있습니다. 인구학적 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결혼 상태, 계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정신역동적 이론, 볼비의 대상 상실 이론, 백의 인지 이론, 행동 이론과 학습 이론, 스트레스 이론, 애착, 상실, 주요 생활 사건, 역할, 변화 등이 있습니다. 주요 우울 장애로는 이상적인 활동에서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또는 우울한 기분을 특징으로 합니다. 심각한 우울 증상이 나타나며 DSM-5 진단 기준 중 증상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며 질병 전보다 기능이 저하된 변화를 보입니다. DSM-5 진단 기준으로는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을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두 번째는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됩니다. 세 번째는 체중 조절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 감소가 옵니다. 네 번째는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 수면이 있고, 다섯 번째는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나 활력의 상실이 있고, 일곱 번째는 거의 매일 무기력감이나 과도하게 부적절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이 있고, 아홉 번째는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행동 특성으로는 정서로는 슬픔, 죄책감, 수치심, 불안 등을 느끼며 혼자 울기도 하고 평소에 해오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며 소화불량, 식욕저하, 두통, 쇠약감, 요통 등이 나타나며 사고 진행이 억제되어 말이 느리고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대화가 띄엄띄엄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 급격하게 느려지고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치료로는 약물 치료가 있고, 약물 치료로는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사망계 항우울제, 선택장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가 있고, 인지치료, 전기 경련 요법, 경두계 자기장 자극, 광선치료, 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간호사정에서 환자의 기본 정보는 이땡땡님 남성 47세로 입원일은 2025년 9월 10일 입원하셨습니다. 진단명은 주요 우울장애 중증, 자살 위험성을 동반했고 현재 발병 시점은 4개월 전 실직 후 점진적 우울감이 시작되고 2일 전부터 불면,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심화되고 3일 전부터 수면제 20정 복용 자살 시도하여 응급실 치료 후 입원 중입니다. 주 증상 요약은 지속적 우울 기분 및 흥미 즐거움 상실, 불면, 체중 감소, 피로 무기력,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있음, 집중력 기억력 저하, 자살사고 지속, 낮은 자존감, 과도한 죄책감, 사회적 위축입니다. 간호진단 및 간호계획은 3일 전 수면제 20정 복용으로 자살 시도하였고 무가치감, 절망감, 과도함, 죄책감 호소, 정신운동 지연, 판단력 저하, 모든 게 내 탓이다. MSE에서 지속적인 자살사고 확인, 사회적 고립 및 지지체계 부족으로 저희는 간호진단을 지속적인 자살사고와 관련된 자살 위험성으로 잡았습니다. 진단적 계획으로는 대상자의 자살 위험 정도를 객관적 도구로 사정할 것이고 치료적 계획으로는 자살 위험 감소를 위해 항우울제와 불면, 불안 약물로 우울감과 불안 수면 장애를 완화시킬 것이며 스트레스 감소 및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해 스트레스 완화 기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교육적 계획으로는 자살 위험과 우울증을 이해시키기 위해
우울증과 사고의 연관성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필요성을 이해시킬 것입니다. 위기 발생 시에 간호사, 응급실, 1393 자살 예방, 위기 시 도움 요청법을 습득시킬 것입니다. 간호 중재 및 수행으로는 진단적 수행에 MSE 도구를 사용하여 면담실에서 담당 간호사와 1대1로 면담을 진행하고 자살 사고 빈도, 구체적인 계획, 수단 보유 여부를 질문하고 점수화시켜 기록을 해두며 매일 아침, 저녁마다 행동을 관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적 수행으로는 아침 식후 경구로 투여하여 우울감을 완화시키고 로라제팜을 취침 전에 투약시켜 불면 단기간 보조로 사용할 수 있고 투약 전 대상자를 확인하고 활력 징후, 의식 수준을 확인한 뒤 투약한 후 졸림, 어지럼, 불안 증가 등의 부작용을 관찰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이상 반응이 발생 즉시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만약 정맥 주입 시 즉시 수액을 중단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이완 교육에는 하루 1회 15분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 신호음, 명상법을 지도하고 조용한 개별 면담실에서 은은하고 차분한 음악을 제공해 줄 것이고 간호사가 직접 시범을 보인 후 대상자가 직접 수행을 하고 느낀 반응을 꼭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 보조해주고 정보를 더 제공해 줄 것입니다. 교육적 수행으로는 자살 위험과 우울증을 이해시켜주기 위해 면담실에서 1대1로 진행하면 진행 시 간호사는 물을 등 뒤에 두고 대상자의 면담을 시작할 것입니다. PPT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그 뒤에 대상자에게 핵심 내용을 말해오도록 지시하고 이해도록 확인한 후에 기록을 합니다. 위기 시 도움 요청법은 위기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부터 설명해줍니다. 자신이 현재 불안감이 갑자기 생기거나 자살 사고가 날 시에 간호사에게 말로 표현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줍니다. 보호자가 참여하게 될 시 같이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간호평가로는 단계 5편은 대상자는 하루 일의 스트레스 완화 기술을 3가지 중 1가지를 실행할 수 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 심호흡, 명상법 중에 1가지를 실행함으로써 달성하였습니다. 장기 목표는 대상자가 퇴원 시까지 위기 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계획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및 추후 관리는 이번 과제를 통해 정신간호학에서 우울증과 자살 위험성 환자를 간호할 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대상자의 감정과 행동, 일상생활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 환자의 우울한 정서와 무기력, 자살 사고는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 모두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 문제임을 다시 확인했다. 특히 대상자의 언어가 느려지고 행동이 위축된 모습을 보면서 간호사는 침착하고 따뜻하게 수용적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다.